네, 태풍 뿌라삐룬이 북상 중입니다.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일부 영남 지역은 강한 비바람이 예고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연일 물폭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장맛비에다가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피해가 더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은 어디에 있고 또 이 예상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태풍 뿌라삐루는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약 한 20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5헥토파스칼로 중간 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 최대 풍속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초속 30m의 강풍이라고 하면 좀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 시속으로 환산을 하면 이 시속 100km 정도에 되는 속도이고 이 정도 강풍이면 이 가로수가 그대로 뽑힐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며칠 태풍이 상당히 오랜 동안 열대지방에 머물렀었는데 당초 예상보다 태풍이 느리게 북상을 하면서 이 태풍이 세력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태풍의 눈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이 열대지방에 수증기를 머금으면서 지금은 이 태풍의 눈이 발생할 정도로 세력이 다소 좀 강해져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시속 20km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이 현재 속도로 이동을 한다면 오늘 오후쯤에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는 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태풍이 좀 동쪽으로 더 틀어서 이동을 하는 건데 내일 밤쯤에는 독도 부근 해상까지 진출을 하겠고 이후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된 뒤에 소멸 단계에 들겠습니다. 태풍이 다소 강해졌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예상보다는 조금 훨씬 동쪽으로 틀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비 시점은 언제로 보세요? 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제주도는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제주도와 제주도 앞바다에는 이 태풍주의보가 현재 발효 중입니다. 이 제주 지역은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의 진행 방향에 북쪽과 오른쪽으로는 이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제주도는 이 태풍의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오늘 낮까지는 이 비보다는 강한 바람 그리고 이 풍랑과 이 방파제를 넘어오는 파도를 좀 중점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남 해안 지역은 오늘 낮부터 태풍의 좀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제주도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 태풍의 전면에 위치를 하면서 이 강한 비구름대가 영남 해안 지역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 뒤쪽으로는 이른바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 해발 1000m 정도 되는 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온 열대 수증기가 산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보다는 이 비에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영남 해안 지역도 이 강풍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바람 대비도 좀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언제나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텐데 일단 이 뿌라삐룬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지난 2000년에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이름만 같을 뿐 이번 태풍과는 성격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2000년에도 이 태풍 뿌라삐룬이 한반도 부근으로 북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중국 남쪽을 거쳐서 이 서해상으로 태풍이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서 태풍의 세력이 좀 약해지긴 했었지만 이 서쪽 지방에 상당한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라고 하는데 이 태풍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풍과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더해지는 속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 기상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태풍이 한반도 서쪽, 그러니까 서해안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 위험 반원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강풍이 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올해 북상하고 있는 이 태풍 뿌라삐루는 경로가 동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바람보다는 비를 조금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풍 뿌라삐룬과 비슷한 진로를 보였던 태풍을 과거 태풍을 살펴보면
2016년에 북상한 태풍 차바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당시 2016년에 북상한 태풍 차바는 남해 상보다는 남해 안으로 좀 더 접근을 해서 북상을 했었는데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가 됐었고 예. 특히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강이 범람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6명이 사망하고 이 재산 피해가 2천억 원에 가까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차바보다는 이 뿌라비룬이 내륙에서는 좀 떨어져서 북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이 강풍 반경이 200km에 달하고 또 앞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듯이 영남 해안 지역은 이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면서 예.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태풍 예상 경로가 크게 틀어진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태풍 뿌라비룬이 서해 안으로 북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점점 태풍이 동쪽으로 경로를 바꾸기 시작을 했었고 남해안 상륙에서 지금은 대한해협 통과로 지금 예상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이 다소 예상 경로가 큰 폭으로 수정이 된 것은 태풍의 이동 속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태풍이 발생 이후에 한 3일 만에 한반도 쪽으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때 태풍이 북상을 했었다면 이 한반도 주변에는 태풍을 이끌어줄 만한 이렇다 할 바람, 그러니까 기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태풍이 직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으로 북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태풍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이동을 하면서 지금 태풍이 북상해서 한반도 쪽으로 접근할 때쯤에는 이 한반도 상공으로 부는 이 강풍대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강풍대를 만난 태풍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동쪽으로 경로를 바뀌기 시작했고 이 태풍이 강한 강풍대를 만나는데 급류에 휩쓸려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예.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강풍뿐만 아니라 이 태풍 서쪽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건조한 공기까지 침투하고 있어서 이 태풍의 서쪽 지역은 구조가 점점 무너지는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에 동반된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좀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따라서 이 전남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의 영향에서 좀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예. 일본 규슈 지방 같은 경우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올 때마다 항상 피해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는 영남과 제주도 지역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네, 태풍은 말 그대로 좀 아주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매번 태풍이 북상할 때마다 이 가정에서는 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를 붙이곤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이 아주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유리창보다는 이 창틀과 창문 사이를 테이프로 고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네. 이 창문에 잠금 장치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영남 지역은 오늘 좀 강한 비 또 폭우에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가정에서는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또 이 장맛비에 상당히 장맛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이 담장에 균열이 간 곳은 없는지 축대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연락처를 좀 숙지를 예. 하고 튜브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길에서 폭우로 물이 차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 신호등이나 고압전선 근처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 예. 특히 요 며칠 강한 비로 인해서 이쯤 하천에서 이 휩쓸리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날 경우에는 섣불리 건너려 하지 말고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신한 다음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영남 지역 비 피해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